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장악한 위성 인터넷 시장에서 아마존이 본격적인 추격에 나섰습니다. 아마존은 저궤도 위성 통신 서비스 레오를 위한 2세대 위성 4,500기의 추가 발사를 승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아마존 레오의 위성군은 총 7,700기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번에 승인받은 아마존 위성들은 고도 400마일 상공에 배치됩니다. 주파수 대역도 늘어나며 극궤도도 추가돼 서비스 범위도 확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마존은 승인된 위성의 절반을 6년 내인 2032년 2월 10일까지, 나머지 전량을 9년 내인 2035년 2월 10일까지 궤도에 올려야 합니다. 아마존은 이 밖에 1세대 위성 1600기도 올해 7월 이전에 배치해야 합니다. 아마존은 이 기한을 맞추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연방통신위원회에 기한을 연장하거나 면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연방통신위원회는 아직 이에 대해 답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마존은 지난 2019년 프로젝트 카이퍼라는 코드명으로 위성 인터넷 사업에 뛰어든 이래 현재까지 150여 개의 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작년 11월부터는 서비스명을 레오로 바꾸고 정식 서비스를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선발주자인 스페이스X 스타링크와 격차는 여전히 큰 상태입니다. 스페이스X는 이미 9,000기 이상의 위성을 운영 중이며 가입자 수도 900만 명에 이릅니다. 아마존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올해 위성망 구축에 10억 달러를 추가 집행할 계획입니다. 인터넷의 모든 글을 읽어도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울 수는 없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이자 스페이스X 수장인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인공지능 기업 엑세아와 스페이스X의 전략적 통합을 서두르는 이유는 이 명제 하나로 요약됩니다. 시장은 두 회사의 밀착을 두고 기업 공개를 위한 몸집 불리기나 자금 조달 효율화 같은 돈의 논리로 해석하곤 합니다. 하지만 기술과 데이터의 시각에서 본질을 뜯어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는 언어에 갇힌 AI를 현실의 세계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재 AI 패권을 쥔 챗 GPT나 제미나이는 전형적인 거대 언어 모델입니다. 인터넷상의 텍스트와 코드를 섭렵해 유려한 문장력과 코딩 실력을 뽐냅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의 물리 법칙을 몸으로 겪어본 적 없다는 치명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접근법은 결이 다릅니다. 재활용 로켓을 쏘고 회수하는 과정에서 엔진, 기체, 페이로드에 부착된 수천 개의 센서가 온도, 압력, 소음, 진동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토해냅니다. 이 텔레메트리 원격 측정 데이터는 웹상에 널린 텍스트가 아닙니다. 경쟁사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들만의 독점적 물리 데이터입니다. 엑세아가 스페이스X와 사실상 한 몸처럼 움직이는 전략적 결합에 나선 것은 로켓과 위성에서 쏟아지는 이 날 것의 데이터 AI의 두뇌에 주입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머스크의 시선은 단순한 챗봇 그 이상을 향합니다. 그는 이를 현실 세계 AI 혹은 피지컬 AI라 칭합니다. 젠슨 왕 엔비디아 CEO도 AI의 다음 물결은 피지컬 AI라고 공언했지만 머스크는 칩이 아닌 우주와 도로의 데이터로 이를 선점하겠다는 보관입니다. 기존 거대 언어 모델이 다음에 올 단어를 확률적으로 맞힌다면 피지컬 AI는 다음에 벌어질 물리적 현상을 예측합니다. 컵이 떨어지면 깨진다는 걸 글로 외우는 대신 중력 가속도와 충격량, 재질 특성을 시뮬레이션해 결과를 도출하는 식입니다. 스페이스X의 로켓은 지구 중력을 거스르는 과정에서 공기 저항, 고열, 연소 불안정 등 온갖 물리 현상이 뒤엉키는 거대한 실험실입니다. 엑세아의 그록이 이 경험치를 흡수한다면 복잡한 물리 법칙을 언어가 아닌 체화된 경험으로 습득하는 진화가 가능해집니다. 이 큰 그림은 테슬라와도 맞물립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으로 지상의 데이터를 긁어 모은다면 스페이스X는 우주 공간의 데이터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이 방대한 데이터를 틀어주고 자율주행차 로켓 로봇을 잇는 수직 통합된 지능 스택을 구축하려 합니다.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옵티머스가 자연스럽게 걷고 작업하려면 유창한 말솜씨보다 물리 환경을 이해하고 제어하는 신체적 지능이 훨씬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넘어야 할 산도 있습니다. 바로 거버넌스 리스크입니다. 상장사인 테슬라 주주 입장에선 핵심 자산인 자율주행 데이터나 컴퓨팅 자원이 별개 회사인 엑세아나 스페이스X로 흘러가는데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적 통합 못지않게 복잡한 이해관계를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관건입니다. 우주 데이터 센터는 이 퍼즐을 완성할 마지막 조각입니다.
스페이스X는 우주 궤도에 데이터 센터를 띄워 AI 연산을 수행하겠다는 구상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전력난과 환경 규제에 묶인 지상과 달리 우주는 태양광 수급이 자유롭습니다. 머스크 진영이 우주를 새로운 AI 훈련 기지로 낙점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기술적 난제는 여전합니다. 대기가 없는 진공 상태에선 대류 현상이 없어 열을 식히기 어렵습니다. AI 학습용 그래픽 처리 장치가 뿜어내는 고열을 오직 복사 방식으로만 배출해야 하는데, 이는 보온병 안에 난로를 켜두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초기 단계에선 대규모 학습보다 발열이 적은 추론이나 데이터 전처리 용도로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스타쉽의 압도적 적재량을 활용해 차세대 냉각 시스템을 궤도에 올릴 수 있을지가 기술적 관전 포인트입니다. 머스크의 배팅은 선명합니다. 미래 AI 패권은 누가 말을 더 잘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현실 세상을 더 잘 이해하고 움직이느냐에서 갈린다는 것입니다. 오픈 AI나 구글도 현실 세계를 이해하는 AI 연구에 뛰어들었지만, 서버실이 아닌 우주 궤도에서 텍스트가 아닌 현실 세계의 물리 법칙 위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머스크의 실험은 차원이 다릅니다. 전 세계 테크 업계의 시선이 머스크의 초수직 계열화 실험에 쏠리는 이유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올해로 예정됐던 화성 탐사 계획을 잠정 연기하고 미 항공우주국의 수건 사업인 달 탐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간 6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최근 투자자들에게 달에 가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삼고 화성 여행은 나중에 시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페이스X는 내년 3월까지 자사의 대형 우주선 스타쉽을 사람을 태우지 않은 상태로 달 표면에 착륙시키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다른 방해물일 뿐 곧바로 화성으로 가겠다던 머스크의 기존 입장에서 180도 달라진 것입니다. 머스크는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당신의 임기 내 화성에 인류를 보내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유산을 남기게 해주겠다며 로비를 벌이기도 했으나 결국 현실적인 기술 난관과 나사의 압박에 계획을 수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같은 전략 변화는 스페이스X가 머스크의 인공지능 스타트업인 엑세아를 인수하며 우주 사업의 판을 키우는 시점에 이뤄졌습니다. 지난 2일 발표된 합병으로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는 1조 2,500억 달러, 약 1,830조 원에 달하게 됐으며 이르면 올여름 기업 공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머스크는 우주 기반 AI 데이터 센터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달 기지와 화성 문명을 건설할 것이라는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나사는 수년 전 스페이스X를 선정해 초대형 로켓 스타쉽을 달 궤도에서 자사 우주선과 결합한 뒤 승무원을 태워 달 표면으로 수송하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이는 나사의 유인달 탐사 프로그램인 아르테미스의 핵심 사업입니다. 스페이스X는 나사로부터 지원받은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바탕으로 높이 120m 이상의 초대형 로켓 스타쉽을 개발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한때 지구와 화성 간 거리가 가까워지는 올해 연말 스타쉽 5기를 화성으로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나사는 지난해 스페이스X의 달 임무를 우선하라는 압박을 가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당시 나사를 이끌던 숀 더피 미국 교통부 장관은 스페이스X가 일정에 뒤처져 있다며 달 착륙선을 둘러싼 경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기업 공개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월가 대형 은행들이 IPO 주관사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스페이스X 경영진이 최근 몇 주간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JP 모건 체이스, 모건 스탠리 등 월가 투자은행 4곳의 관계자들과 회동했다고 소식통들을 인용해 22일 보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다른 은행들도 상장 업무를 맡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논평 요청에 즉각 답하지 않았고 해당 은행들은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이르면 올해 상장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브렛 존슨 스페이스X 최고 재무 책임자는 지난달 12일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2026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IPO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블룸버그, 로이터 등 외신은 스페이스X가 올해 최대 1조 5천억 달러의 기업 가치로 상장해 3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규모의 상장이 이루어지면 사상 최대 규모의 IPO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스페이스X는 지난달에는 이전에 평가받았던 가치의 2배 넘는
8천억 달러의 기업 가치로 지분 거래를 논의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처음으로 참석한 세계 경제 포럼에서 향후 휴머노이드 로봇 출시 일정과 테슬라의 주요 사업 등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 경제 포럼 임시 공동 의장이자 블랙록 회장인 레리 핑크와 대담하면서 내년 말쯤에는 대중에게 휴머노이드 로봇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머스크는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이미 공장 내 단순 작업에 일부 활용되고 있다면서 올해 말에는 더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이어 매우 높은 신뢰성과 안전성에 더해 기능의 범위도 매우 높다고 확신할 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시중 판매를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로봇공학과 인공지능은 모두를 위한 풍요로 가는 길이라며 이런 기술이 세계적인 빈곤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로봇공학이 세계 경제의 폭발적 성장을 촉진하고 로봇의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해 로봇이 인간보다 더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했습니다. 머스크는 자율주행을 목표로 개발 중인 테슬라의 FSD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유럽에서 다음 달에 감독형 FSD 승인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도 비슷한 시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I 기술 발전 속도에 관해서는 올해 말쯤 어떤 인간보다 똑똑한 AI 모델이 등장하고 늦어도 내년에는 그렇게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어 아마도 2030년이나 2031년, 즉 지금으로부터 5년 후에는 AI가 인류 전체보다 더 똑똑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머스크는 재생에너지 관련 논의에서는 유타, 네바다 또는 뉴멕시코의 작은 구석, 미국 전체 면적의 극히 일부만으로도 미국이 사용하는 모든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불행히도 태양광에 대한 관세 장벽이 극도로 높아 태양광 보급의 경제성을 인위적으로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재생에너지를 장려하지 않고 관련 장비 부품 등의 높은 관세를 부과한 트럼프 행정부를 애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머스크는 약 30분간의 대담 말미에 사람들이 내게 화성에서 죽고 싶느냐고 묻는데 그렇다. 하지만 충돌에 죽고 싶지는 않다는 것이 내 대답이라고 말해 좌중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머스크는 지난 수년간 다보스 포럼을 공개적으로 깎아내리다 이번에 처음으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드디어 최적의 장소를 찾아냈습니다. 지구의 위성이자 태양계 가장 안쪽에 있는 위성 달. 3년 전 만우절, 달의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영상을 공개했던 네이버. 농담이었던 구상은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지난달 미국 스타트업의 첫 위성 데이터 센터로 돌린 언어 모델 젬마가 우주에서 메시지를 보내온 겁니다. 영하 270도 평균 온도에 24시간 무한한 태양광이 우주 데이터 센터의 무기입니다. We can then run large radiators to dissipate that heat and infrared out into the vacuum of space, rather than having to boil off huge amounts of fresh water, which is how terrestrial data centers keep cool. My expectation is that within 10 years, almost all new data centers will be being built in space. 데이터 센터를 지하에 만드는 건 이미 찾아온 미래입니다. 노르웨이의 탄광 데이터 센터는 가장 유명한 친환경 시설 중 하나로 빙하에서 나온 차가운 물을 냉각수로 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폐광을 이용한 AI 데이터 센터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남 장성 건동 광산입니다. 폐광을 활용하면 지하 공간의 자연 냉각 효과를 이용해 AI 데이터 센터가 내뿜는 열을 잡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사라진 탄광으로 죽어가는 지역을 AI가 살릴 수 있을 거란 기대 때문에 지자체들이 유치에 적극적입니다. 지하수 같은 수자원을 끓여다가 냉각수로 쓰기도 좋아서 그야말로 데이터 센터 구축의 최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기로 열을 잡는 공냉식에서 액체로 열을 잡는 수냉식으로 냉각 기술도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액측 냉각 도입 시 엔비디아와 같은 주요 하드웨어 제조사로부터 공식적인 워런티를 잃을 위험이 크다는 점이고, 또 쿨링 성능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액측 냉각뿐만 아니라 DLC라고 하는 액체 직접 적송 냉각 방식이 더 유리하다는 기술적 전에도 존재하고, GPU는 전기를 빨아들이고 열을 내뱉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더 높은 성능의 GPU를 더 많이 쓸수록 지하와 우주를 넘나드는 냉각 전쟁이 인공지능 발전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YTN 구한석입니다.